서가 명가. 오늘 제목은 첫째 주에 평등이 낳는 일상의 공간이고 주거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체 제목은 아직은 이제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개 보면 인간을 읽는 건축, 사회를 짓는 건축 뭐 이렇게 운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란 말은 쓰고 싶진 않지만 읽는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왜 공부하냐 그러면 아름다운 무슨 이 공간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아름다운 무슨 형태랄지 무슨 미학이랄지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건축이 굉장히 아주 예술의 어떤 스타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싸구려로 보지 마시고 우리를 높게 봐주세요. 이렇게 애걸하듯이 얘기하는 그런 건축이 아니고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건축을 통해서 읽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읽어서 읽듯이 건물을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은 사회를 짓는 건축이란 말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를 짓는데 건축물이 뭐 지어지는 거니까 빌딩인 건 사실이지만 사회를 어떻게 짓느냐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사회를 짓는 게 건축만 짓지는 않죠. 많은 부분이 짓지만 건축이 상당히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걸 읽을 수 있는가, 이 눈을 조금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회를 만들어가는 어떤 건축의 역할에 대해서 모두가 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건축을 설계하는 것을 창조적인 행위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 이제. 건축을 설계하는 것이 창조적인 행위니까 건축가가 이 건축을 만드는데 유일한 주요 인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중요한 인물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건축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도 창조적인 행위다 이거죠. 저번에 이제 한국경제신문에다가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한 달 전쯤 됐어요. 문자를 읽지 못하는 거를 문맹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공간도 읽는 거예요. 공간을 읽지 못하면 공간맹이지. 공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간을 읽을 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또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환경이 그저 그렇고 공공건물이 생겼는지 구청이 지어지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거죠. 자, 건물을 설계하고 아름다운 집이 완공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걸로 건물이 끝난 게 절대 아니에요. 이삿짐을 갖고 들어오는 순간 어떤 사람이든지 나든지 이삿짐을 갖고 들어오는 순간 그 집은 변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한 달이 아니고 1년, 이렇게 10년 이렇게 지날수록 뭔가 집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 사는 사람 또는 사는 사람들이 그 집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물과 사회적인 생활이 결합된 것이 있어요. 또는 형식, 내용 또는 쓰임이 어떻게 하나로 엮였느냐는 거죠. 말하자면 자, 공부를 해야겠다 애들한테. 차세대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을 키워야겠다. 그럼 어떻게 교육시킬까? 선생님이 계시고 교육의 제도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다. 그걸 가르치자. 그걸 어디서 할까? 그래서 학교를 짓자. 학교에 아이들이 들어간다. 그릇이에요. 좀 넓게 보면 이 사회적인 제도라고 하는 것에 건축은 항상 대응하게 돼 있다. 이거지. 괜히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건축물은 생성되지 않아요. 교육제도를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학교를 설계합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설계하는 데는 교육의 제도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학교가 바뀜으로써 이 교육제도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영어를 배울 적에 I go to a school, 이럴 때는 학교라는 건물에 간다라고 배웠는데 어자를 빼면 I go to school 그러면 학교라는 건물이 아니라 수업을 하러 간다라고 배웠어요. 하나는 a school 그러면 건물이라는 뜻이고 건축물이라는 뜻이고 school 그러면 그건 교육이라는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울 때 이미 우리는 건물에 대하여 사회적인 관계와 그 건축물의 관계를 이미 배웠다 이거죠. 영어를 배우는 그 순간서부터.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근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만들어진 시설은 이상하게도 근대 사회가 만들어진 1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오늘날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옥죄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여러 건물들이 최근 5년, 10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00년 전, 그것도 근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대 사회를 뭔가 극복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유도
오늘날 존재하는 여러 집도에 대한 반성이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 아닐까 이거죠. 빌딩 타입은 이렇게 오래 전에 있던 것들이 굳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빌딩 타입에는 늘 변화해요. 요게 관심거리예요.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서 그 관심을 일으키는가. 예를 들면 은행이 옛날에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요새 무슨 뭐 ATM 기계가 있고 뭐 이러면서 줄어들고 뭐 카운터도 이렇게 옛날에는 기다리라고 하더니만 요새는 카운터에서 앉게 해줘요. 눈높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바뀌었어요. 그래서 은행의 규모가 상당히 작아졌어요. 그 은행이 옛날에는 코너에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요새는 은행이 3층에 들어가 있어요. 꼭 무슨 어떤 건물에 가각에 있을 필요가 없는 시설로 바뀌었다 이거죠. 이렇게 보면 은행도 바뀌게 돼요. 은행뿐이겠어요? 빌딩 타입은 없어졌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파사주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빌딩 타입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옛날에 골목이 있었는데 파리에 이런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그런데 철과 유리가 발달되면서 위에 뭔가 덮어 씌웠어요. 옛날에는 질퍽질퍽하던 길이었는데 유리를 덮어 씌우니까 이 길이 갑자기 외부 공간이 내부 공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쇼핑센터 여기 길을 지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 쇼윈도를 볼 때는 밖에서 저 속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했는데 저거를 뒤집어 씌우니까 여기는 안으로 느껴지고 요것은 안에서 밖을 본다고 생각하는 요 시각의 차이가 생겼어요. 발터 베냐민이 얘기한 거고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뭐 이미 뭐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쇼핑몰이 되고 뭐가 되고 이제 굉장히 점점점 변하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사회는 변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저기 자동차 보면 여기 이런 거 뭐 있죠. 뭐 실제로 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저런 현상들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가까이 주변에 있는 건데 그 주변에 있는 걸 읽는 그런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일단 학교, 병원, 공장 같은 건물들인데 이게 모두가 다 서구의 근대 사회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이거를 그냥 교과서 읽듯이 학교가 서구에서 만들어졌지 병원 근대 사회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학교, 병원, 공장 같은 건물이 근대 사회에 만들었으면 그때 만들어진 공장과 병원과 학교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유용한가? 아니면 다른 걸 만들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을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주택에 사서 태어났고 죽을 때도 거기서 죽었어요. 관혼상제의 일이 모두 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가부장의 어른이 교육자요,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했다 이거죠. 근데 병원만 보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병원이고 죽는 것도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신부나 목사님이 와서 뭐 기독교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축복도 해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어떻게 했냐? 만날 때 의사를 만나고 죽을 때도 의사가 사제 역할을 대신한다 이거지. 물론 말을 이렇게 바꾸면은 그 사제와 의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뭐 고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종착지와 시작을 전부 다 맺는 걸로 막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대단하게 바뀌고 있는 것이냐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에 이 도시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도시계획의 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게 다 도시의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도시에 일어나는 일은 농촌에서 일어나는 개념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라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있는 그 관념이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할아버지 말 잘 들어야지. 뭐 이런 식의 동심원적인 사고가 있어요. 높은 사람이 있고 주변을 둘러싸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공동체는 농촌형 공동체다. 그 농촌형 공동체를 가지고 도시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안 풀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인구가 중심이었으니까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중심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광장에 모였지만 인구가 많아지니까 중심에 살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밖으로 나가요. 환경이 나빠지니까. 그러면서 땅이 지가가 상승하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살 곳과 일하는 곳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직주 근접이나 직주가 분리하게 돼요. 서울에 살다가 서울에 집을 잘 구하기 어려우면 도시 외곽으로 나가요. 자꾸만 도시가 확장이 돼 나가요. 그거를 이끌어주는 게 교통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도시의 분리가 이루어지는데 분리가 이루어지니까 사람은 계속 이동하게 돼요.
이동하게 되니까 이게 시점의 변화가 생기고 바꾸면 이동하는데 인구가 많아지니까 사람은 무리지어 다녀요. 그래서 이때 사회학자 짐 메리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회를 대중이란 말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내려가서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무리지어서 올라간다고. 그 속에 내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길 속에 있다가 흩어지다가 하는 그런 무리의 삶을 계속하고 있는 게 이게 도시다 이거죠. 그래서 대중이란 말이 등장을 해요. 이 대중이, 이 사람의 무리가 이동을 하면서 도시의 변화를, 소비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마침 그때 물건이 많이 생기고 기계적으로 만들어니까 이 소비의 생활이 바뀌면서 만들어진 첫 번째 빌딩 타입이 백화점이에요. 요새 백화점이 뭐 잘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시작은 그랬다 이거죠. 백화점은 고대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근대에 짧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옛날에 귀족이나 농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었다 이거죠. 어떻게 귀족과 농민이, 상층민과 하층민이 어떻게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는가. 그런데 백화점에서는 그걸 묻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들어와도 상관을 하지 않고 와서 물건을 샀냐고 묻지도 않아요. 단 조건이 있어요. 정찰값에 의해서 그 값만 지불하면 돼. 사지 않아도 돼요. 어슬렁거려도 돼. 그 대신 거기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에어컨만 보고 앉아 있어도 내가 뭔가 흐뭇한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계속 노리는 게 이 백화점이라는 상업 공간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대량 생산을 하고 값이 낮아지니까 널리 물건이 보급이 돼요. 보급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물건의 질을 조금씩 너도 나도 소유할 수 있도록 가치를 만들게 되면서 평등의 사상이 실천되기 시작했어요. 루소처럼 무슨 철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평등이 실천된 것이 아니라 근대 사회는 소비라고 하는 것으로 평등을 대신 만끽하게 됐다. 그거를 공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백화점 등등과 같은 상업시설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업시설을 그렇게 바라보는데 백화점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소비자는 그러니까 뭐냐면 대규모의 상품 앞에서 평등한 거죠. 평등이 어떻게 실천됐는가? 상품 앞에서.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이 소비의 민주화를 가지고 와요. 민주는 어떻게 실천했냐? 소비를 통해서.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같은 여기 이제 시계가 있었는데 옛날에 시계를 보려고 여기 뭐 비냉 가면 이런 시계탑이 있죠. 광장에 시계가 있었어요. 이 시계를 보고 알았다고요. 근데 손목 시계가 생겼어요. 모두 사람 손에 손목이 시계가 쳐져면서 시계를 보니까 광장으로 안 가요. 요 조그만 시계가 공공공간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홈쇼핑을 하니까 저 백화점에 갈 일이 없어진 거지. 점점점 장소를 가지 않고 그 시간을 딴 걸 가게 된다. 그게 이 대중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장소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공공공간과 그 다음에 사적인 공간의 변화를 가져다 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공공공간이 점점 사적인 공간을 축소해 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관계 안에서도 작은 차이로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우월하다고 만들니까 그 사이에 조금씩 다른 걸 만들어서 산다 이거죠. 근대 건축이란 계획의 개념에 의한 것이고 도시계획에서 주택이나 학교만이 아니라 가구, 일상용품의 이런 모든 물건들이 누구나 똑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말은 누구나 똑같이에요. 누구나 똑같이란 말을 공간으로만 얘기를 하면 균질 공간이니 미스반데로에니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건축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회가 그렇게 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하여 건축가가 그런 장치를 이렇게 발명해서 내놓은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기계가 근대를 만들었다. 기계는 평등을 만들어요. 그 평등이 균일함을 낳아요. 그 균일함은 모방을 낳아요. 모방이 만드니까 대중문화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20세기는 대중문화가 만든 도시의 문화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균질공간에 관한 것들. 균질공간이란 말은 잘 이상하게 보이지만 쉬워요. 오피스를 만드는데 어느 지점이라도 같아야 돼. 이거 보면은 뭐 획일적이야.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거는 감상하는 태도고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똑같아야 돼. 어디를 썰어도 똑같아야 돼. 왜냐하면 어떻게 사용될지를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 공간의 단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가치로 환산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공조도 일정해야 되고 구조도 일정해야 되고 방도 요 하나짜리냐 두 개짜리냐 정하지 중간에 1.4, 1.45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니까 모든 것이 규격화되고 이런 것들 만들어지는 공간을 만들어져요. 그래서 바깥쪽에 보이는 풍경은 유리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요. 저걸 보고 획일적이다? 이렇게 감상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공간을 창출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낭만적인 의미에서 획일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요. 균질 공간이란 뭐냐 하면 어디를 가도 똑같은 풍경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그 자리에 그 고유한 성격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낭만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균질 공간 속에서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 지역의 중심적 가치관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모두가 비슷한 중산층이고 모두 평등한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들이 사는 공간, 그들이 살아가는 시간까지도 평등해야 돼요. 이 평등이란 말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균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해내는 아주 모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균질 공간의 뜻이에요. 경제 수준도 비슷한 가족이 비슷한 집을 소유해야 돼요. 이런 집에 맞는 상업시설이 갖는 것도 균질 공간의 한 가지 예들인데, 균질하기 때문에 같으니까 자유로워요. 또 자유로우니까 평등하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건축적인 대답을 만든 것이 아까로 대변되는 그런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균질 공간이라 볼 수 있어요. 서가 명가